여러분에게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요?必将在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그들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커져갑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수업, 이번엔 중국입니다. 일 년에 걸쳐 세계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인사이드 차이나 세 번째 강사입니다. 중국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세계적인 인류학자 샹바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묻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요?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중국 이야기와는 다를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샹비아오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사회인류학 연구소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중국 사회의 불안을 다룰 건데요. 동시에 중국 내 불안을 세계에 대입해 볼 겁니다. 잔혹한 분위기는 사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분위기인데 이것 때문에 만나면 다투고 서로에게 쉽게 화가 나요. 소셜미디어에선 언어폭력을 행사하기 쉽고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잔혹한 분위기는 어떤 면에서 탈소통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탈소통은 잔혹화뿐 아니라 도덕화를 불러왔습니다. 도덕화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하기가 어려워요. 인생엔 여러 요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린 아주 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해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하면 대화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들지 않아요. 이런 행동은 자기 관점만이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의 관점은 틀리며 비도덕적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하죠. 다른 사람은 멍청해서 기만당하는 거고 숨은 동기가 있는 척하거나 위선을 떠는 거라 생각하죠.
이런 현상은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데요.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당당하게 말하죠. We the people are taking our country back. And Trump is giving it to us. Go get her. She's yours. It's not over. It's not over. Joe Biden, you will never be my president. 그들에겐 잔혹화가 정직하고 솔직한 거니까요. 엘리트처럼 애두르거나 젠체하지 않죠. 이번엔 중국에서의 도덕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자연스러운 일 그 이상이라고 믿죠. 자녀의 결혼을 도덕적 의무라고 보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인생이 불완전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비혼 여성들을 공격합니다. 비혼을 개인의 삶의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덕적 실패라고 봐요. 여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요. 여성의 사회적 의무는 출산이며 이는 도덕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건 일종의 잔혹화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직면하길 거부하니 잔혹한 것이죠. 삶의 수많은 면을 단순하게 나누어요. 옳고 그름으로요. 깊이 논의하려 하지 않죠. 달리 말하면 옳고 그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이슈에서도 강한 도덕화 추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엔 강대함이란 도덕관이 있죠. 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대한 권력을 가진 강대국만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한다. 강대한 사람들만이 진짜라는 거죠. 보통 사람은 뭘 하든 상관없고 강대한 사람들만 유의미해요. 그래서 강대한 자들만이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들만이 유의미한 선택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말은 쓸모없어요.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더 큰 힘에 의존하는 겁니다. 즉, 개인이나 작은 집단에선 자신만의 도덕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들의 유일한 도덕률은 강대한 지도자나 권력을 따르는 거죠. 또한 열강 사이의 경쟁을 도덕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정학적 전쟁으로 보지 않아요.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세력과 그른 세력이 대치하는 거라고 여기죠.
그 판단의 근거에 더 큰 힘의 도덕성을 부여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열강의 결정을 지지하고 큰 그림에 합류해야 약소국이 도덕성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결론은 명백하게 우리들의 소통을 더 잔혹한 분위기로 만듭니다. 이 결론에 따르면 약소국은 열강의 의지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만의 도덕률을 가져서도 안 되거든요. 자신들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도덕률은 무지하거나 숨은 동기가 있다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죠. 즉, 중국에서 일어나는 도덕화와 잔혹화의 결합은 일명 미개한 프로파간다로 불리는 중국의 과거 선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잔혹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과거 중국 선전의 연장선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주의 시기엔 요즘과 같은 폭력적인 언사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중국은 전 세계에 친구가 있다고 선전했어요. 외교 프로파간다의 한 형태였죠. 사실 전 세계에 친구가 있는 건 아니니 미개한 프로파간다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프로파간다의 배경에는 친구가 생기길 원하는 바람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3세계의 단결이라는 열망이 있었죠. 그건 합리적인 바람이었고 나름 철학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의 잔혹화와 도덕화의 언어에는 철학이 없어요. 각자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을 뿐 믿음이라고는 없죠. 현재 중국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소통 방식은 전 세계의 도덕화 담론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Nations, and I would like also to shake your hand, Mr. President, so that we congratulate each other. 1990년 이후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정치 이론뿐 아니라 도덕화 현상이 됐다는 겁니다. 서구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요. 대신 신자유주의는 특정한 정치 경제학적 문제나 삶의 질, 사회 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덕화 언어를 써요. 예를 들어 인권과 인도적 개입을 살펴볼까요? 이 개념들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부를 세계 패권 구조에서 도덕률의 수호자로 만들어요.
捍卫者，而不是说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진영이 有一定政治立场的党派 다른 진영과 정치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进行争论，然后他就 그 자체로 도덕적 대리인이 되는 거죠. 转化为一个道德行动者，然后他的道德 이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군사화되는 것과 연관이 在 있어요. 国际干预当中的军事化紧密联系在一起。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죠. 아프가니스탄 개입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대의를 내세우며 군사적으로 개입해요. 중국에서의 야만적인 온라인 공격의 대부분은 이런 서구의 위선을 겨냥하고 있어요. 과도한 도덕화 언어의 기만적인 모습에 반발하는 거죠.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포퓰리즘과 극우 정치가 만연하고 극우 이데올로기가 부흥하고 있죠. 그 속엔 강한 잔혹화와 도덕화가 있어요. 이런 현상의 원인은 신자유주의 도덕화 담론이라는 주류에 대한 저항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부흥도 영향을 미쳤고 세계 이데올로기의 몰락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린 현재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 사회든 국제 사회든 어디서든 사회 붕괴가 일어날 겁니다.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죠. 감사합니다.